우리 캔을 이제 팔려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안에는 이거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빼도 다 빼고요, 짐칸도 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도 한 9개월 10개월 저랑 같이 동행한 친구인데 참 마음이 좀 거시기 하네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이 또 그렇고 여러가지 몇 군데 좀 올려놨는데, 뭐 오늘 아침에 올렸는데 벌써 몇 사람이 컨택이 왔더라고요. 45만 마일을 사가지고 한 10만 마일 같이 뛰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켄이랑한테 켄 수고했다, 다음에 먼 날 우리가 원수가 되어서 혹시 만났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번 만나면 우리 아는 척이라도 하자. 오케이, 수고했어, 고마워. 오늘 저기 제 차 트럭 있잖아요, 그걸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정리해서 물건을 가져왔거든요. 이걸 다시 정리해서 이제 내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또 월마트 이제 그 일을 이제 혼자 나가게 되잖아요. 그때 가져갈 건 가져가고 버릴 건 버리고 뭐가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차 뭐 패드도 바꾸고 가서 가져왔고요. 하나는 또 보냈고, 그리고 또 월마트 이게 또 서류 작업 뭐 이런 오리엔테이션 이런 뭐 바인더라든 서류가 많거든요. 이런 것도 정리를 오늘도 해야 되는데 한 반쯤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텍스 또 리턴도 해야, 준비도 해야 되고, 아이고 복잡합니다. 이것도 오늘, 그리고 이제 제가 수요일날 일하는 건 야간이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오늘 일요일인데요, 오늘부터 서서히 이제 야간 모드로 가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늦게 자는 걸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짐 정리하면서 한 뭐 12시나 한두 시나 이렇게 자는 걸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제 트럭을 팔려고 제가 여러가지 이제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는가를 갖다가 좀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별히 또 제가 이번에 월마트 이제 온보딩 출연을 갔잖아요. 거기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케이스 사람이 또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가 돼갔는데, 그 친구는 물어봤죠. 너는 차를 어떻게 팔았니 물어보니까, 걔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보는 마켓플레이스인가 뭐 그게 있다, 거기서 팔았는데 빨리 잘 팔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평소에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5주 동안은 제가 이걸 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혹시 누가 나타나더라도 제가 지금 바깥에 나가 있잖아요. 물론 주말에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서 좀 마음이 여유도 없고 해가지고 못 팔고요. 그래서 지난 이제 엊그저께 금요일 날 이제 5주간에 제가 출행을 마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어제부터 이제 그런 걸 알아보고 이제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마켓플레이스인가 거기서 이제 올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제가 이제 그렇게 제 개인 거래를 하는 걸로 이제 금액을 갖다가 제가 41,500불을 갖다가 불렀어요. 그 어떤 근거에서 불렀냐면 제 논리는 이런 거죠. 그러면 제 차를 갖다가 지금 지금 제 차 한 55만 마일 정도 뛴 차 2021년 캔월스 T6L을 갖다가 딜러샵에 살려면 어느 정도 돈을 줘야 되는가, 이게 좀 정확한 없던데 대중이 없어요. 이것도 요즘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개 정도를 다 알아봤죠. 그러니까 뭐 이거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21년 뭐 마일리지도 비슷한데 가격이 다르고요. 왜 다른지 뭐 정확한 걸 내가 뭐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비교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지만 그래서 대략 비싼 가격대를 봤죠. 예를 들어서 뭐 2021 T6L이 뭐 한 48만 정도, 50만 마일 정도 뛴 거, 그런 거 가면 그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뭐 보니까 이게 약간 라인이 보니까 뭐 대충 보니까 한 5만 한 초반대라든지 그러니까 5만 5천 불, 5만
6,000불, 뭐, 여기서 5만 불, 뭐, 적게는 4만 8천 불, 요 안에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한 52만 불 정도 잡을까? 뭐, 52만 불에 5만 2천 불 정도 뭐 잡을까? 뭐, 에버리지, 아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제 중고 추주를 갖다가 에로우 추록에서 샀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 전에 살 때 저하고 이제 일했던 거기 이제 그 셀즈맨이 있을 거잖아요. 그 양반하고 그 양반한테 일단 제가 물어나 봤어요. 혹시 내가 그 대팔면 어느 정도 그 딜러샵에서 내 차를 갖다 사느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자기 그 에로에서 그만두고 딴 데서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더 좋은 데 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뭐 견적을 갖다 받아볼 수 있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견적을 받아봤죠. 근데 그 친구에 의하면 딴 데는 안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냐 그러면 이것도 또 말이 길어지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혹시 뭐 이렇게 리스를 한다거나 그 큰 트럭킹 컴퍼니에 본인 그 차를 사서 리스를 하게 되면 미리 이런 차 파는 걸 갖다가 다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JB한테 일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일을 그만둔 상태에서 차에 저는 이 차를 파는 생각을 갖다 잘 못했죠. 왜 그러냐면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게 프로세스가 뭐냐면 당연히 JB한테에서 만약에 했으면 JB한테에서 그게 저는 JB한테 그 인슈런스를 사용하고 JB한테 라이센스 플레이트 사용하고 JB한테 레지스트를 사용했잖아요. 그럼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걸 갖다가 다 이제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제가 제 차를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라이센스 플레이트도 없고 그다음 레지스트레이션 인슈런스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고 이제 차를 못 움직이니까 제가 견적을 받아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제 그래서 여러 군데 견적을 제가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그걸 실패했고요. 그래서 그 아는 그 LOE라서 물어봤죠. 그래서 대충이라도 가격을 좀 알기를 원하니까 딜러샵에 제 중고차를 팔 경우에 어느 정도로 갖다 받을지는 그 사람이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적게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자기가 세 군데 정도를 알아봤는데 아주 작은 데는 28,000불까지, 조금 많은 데는 29,000불, 제일 많은 데가 한 곳이 뭐 35,000불 정도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대충 나오잖아요. 저는 딜러샵에다가 제 차를 팔 경우에는 대충 30,000불이라 치자고요. 대충 30,000불 정도를 받는다 치면은, 그 다음에 개인이 어떤 사람이 내 정도의 차를 갖다가 추를 갖다가 딜러샵에서 살 경우에는 대략 한 5만 뭐 초반대라 치자고요. 그러면 그 중간값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3만 불에서 4만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저도 뭐 차에 대해서 차를 갖다가 이렇게 좀 뭐 빨리 뭐 처분하면 저도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4만 한 2,000불 하려고 그러다가 500불을 까서 4만 1,500불을 갖다가 이제 가격을 결정하고, 그 페이스북하고 다른 뭐 어플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라 이제 그 다음에 영어 발음이 어떻게 되죠? 다른 또 뭐 중고 물품 판매하는 그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거 뭐죠? 그게 문자로 써드릴게요. 그걸 클레지스라나요? 하여튼 그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게 돈을 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뭐 달에 뭐 며칠에 몇십 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거기는 아직 안 올렸어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성사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오전 중에 올렸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어떤 분이 에콰도르 어떤 양반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저하고 이제 딜을 좀 했거든요. 처음에 와가지고 38,000불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그게 아니고 내 차는 또 내가 차서 또 수리를 좀 했다. 내가 그 종이 페이퍼 다 보여주고요. 진짜 그랬거든요. 앞에 타이어 2개 수리했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스타를 수리했죠. 그게 아마 제가 돈으로 계산해도 한 3,000~4,000불은 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 양반도 이제 뭐 제 차가 마음에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만 이제 그래 이제 뭐 자기도 생각해보고 저녁에 연락을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만 또 저녁에 원래 한 4시쯤에 만나서 차를 보여주고 이제 보고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38,000원 부르다가 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한 5시쯤에 연락이 왔어요. 아, 그럼 아마 39,000원 정도면 내가 하겠느냐 하다가 내가 그래, 아니다. 내가 다 설명 다 했지 않느냐. 내가 그 차도 수리됐고, 그래서 내가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실제로도 그렇고요. 내일 다른 친구가 오기로 했거든요. 한 명이 오기로 했는데 제가 좀 약간 양을 뻥튀기 해서 3명이 온다, 2명이 온다 했어요. 뻥튀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또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4만 불에 또 이제 하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그래 또 이제 그것도 안 된다. 내가 그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세 번째 전화 왔을 때 4만 불 하려 그때 내가 얘기했죠. 내일 약속에 2명이 3명인가 또 오기로 했다. 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마음이 급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처음에 딜을 38,000불 할 때 제가 뭐 사람이 많이 오겠냐 이런 생각으로 500불 정도까지는 내가 깎아줄 수 있다. 41,000불까지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걔가 이제 결국 41,000불에 딜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지금 정신이 없긴 없는데 제가 이 부른 값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도 없고 그걸 좀 서치를 좀 해봤는데 그 값을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르마리 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뭐 대략 반값 정도를 받냐 안 받냐 그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딜러샵에 팔 경우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이 내 정도의 차를 살 경우에 하고 그 중간 값에서 뭔가 이제 개인 간에 그 프라이빗 트레이드의 어떤 값을 정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41,000불에 일단 지금 뭐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내일 그 양반이 이제 뭐 오전에 같은 간에 뭐 온다 그러더라고. 우리 캐시를 책으로 달라고 해가지고 거래가 성사될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또 뭐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어떻게 마음 사람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방금 또 모르비크를 갔다 왔습니다. 이거 참 차를 판다는 게 쉽지 않네요. 네. 첫 번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차를 팔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제가 처음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글링을 하고, 이제 뭐, 뉴저지 모르비클이죠. 다 들어가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정보가 더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비한테다가 제 차를 리스한 다음에, 거기서 그 제비언트의 registration, insurance 그리고 라이센스 플레이트 다 썼잖아요. 근데 그걸 다 제거해 버렸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차를 팔 수 있는가? 그걸 하니까 또 서치를 해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약에 레지스트레이스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뭐 또 뭐 팔 수 없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걸 하려 그러면 또 라이센스 플레이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또 제가 단지 차를 팔기 위해서 또 등록하고 라이센스 플레이트 만들려 그러면 돈을 갖다가 돈 천불이 들어가야 돼요.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좀 메이크센스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것도 좀 했고 그래 anyway 제가 이제 차를 팔려고 이제 올렸는데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 차를 팔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모르비크를 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차를 팔고 또 차를 팔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뭐 신고해야 되는지 뭐 있는지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물어봤죠. 가니까 또 뭐 사람마다 또 사람마다 좀 다르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결론이 뭐냐 그러면 그런 과정은 다 필요 없고요. 적어도 유재지에서는 결국은 이제 이게 타이틀이거든요. 이 타이틀 한 장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근데 제가 무수한 서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이제 해서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모르비크에 가서 확인한 결과는 그거였다고 좀 허무하지만 그래서 요거 한 장을 갖다가 주고 제가 돈을 받으면 끝난대요. 끝나고 마치고 뭘 할 필요는 없죠. 마지막으로 요 뒤에다가 노란색 있죠. 여기다 제 이제 사인하고 주소만 집어넣으면 주고 돈과 이걸 갖다 교환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난다 그럽니다. 이건 뉴저지의 경우에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혹시 추력을 팔거나 어떤 뭐 추력에 관련된 액션을 취하실 때 구글링도 좋고 좋은데 결국은 모르비킬이나 직접 가서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또 한 3-4시간 발품을 팔았잖아요. 갔는데 또 뭐 서류가 또 뭘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제 추력킹 컴퍼니 네임하고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 그래 그걸 가져갔고요. 등등 여러가지 이래가지고 변수를 만들었지만 결론은 이렇게 심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받고 이 타이틀을 건네주면 거래가 개인 거래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트레이드가 그런 식으로 성립이 되고 끝난다는 거죠. 적어도 유재지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특히 출 관련 매매를 하거나 할 때 각 주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모르피컬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파는 과정과 그걸 갖다가 제가 만약에 모르피컬 안 갔으면 그 전에 딜러샵에서 가진 타이틀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피컬 지금 안 가 확인을 안 했으면 어쩌면 팔고 나서 또 뭐 서류가 또 복잡해지고 거기서 저 복잡한 상황이 연출일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팔기 전에 메이크 슈어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해서 모르피컬 들려서 결론은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I got the money from you 41,500 and I give you my title. Everything's okay. I put it there and I explained already. So my motor vehicle and also everything is whatever. Yes, it's my company name and my address. Everything correct. So you got it. So we are done right now. Okay. We are done. Good luck. And then make money and mucho dinero. 네, 방금 제 캐놀스가 팔렸습니다. 아, 캐놀스 잘 가라, 잘 가, 바이바이. 아이고, 우리 캐놀스 고생했다. 저 아저씨한테 가서 돌고생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뭐 걱정이다. 아프지 말고. 오케이, 캐놀스 바이 나우. 마이 캔. 습관적으로 아니 미련이 남아가지고요 왔는데 저게 캔을 갖다가 여기다 늘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가져가 버렸네 벌써요. 이거 참. 아이고, 여기다 요 앞에다 세워두거든요. 근데 지금 라이센스 플레이트 없고 그런데 그 산 사람이 용감하게 불법인데도 어떻게 뭐 경찰이 안 걸린다 생각하고 가져간 모양입니다. 아이고. 아, 이거 무슨 정성인지. 네, 캔의 흔적이 조금 남아있네요. 그죠? 아이고, 웃자꾸나, 캔아. 건강하게 잘 살아라.